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의 포석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날치기로 독재 발판이 되는 주요 법안들도 다 통과시켰고 무려 198개나 되는 법안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공천심사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 법안도 엉터리로 그었더니 대표 발의도 합니다. 괴물들입니다. 윤석열 검찰만 지금 힘겹게 권력 비리와 싸우고 있지만 수사팀을 지금 해체하려는 작업도 막바지에 와 있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조국을 무죄로 만들어라, 또 백운호 기소도 미뤄라, 권력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좌파 독재 권력을 심판하고 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하는데 한국당의 보수 통합과 혁신, 갈 길도 멉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되었는데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철학도 있고 당 사정도 잘 알고 날카로운 정치 안목의 경륜까지.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막상 공천심사에 돌입하면 각종 줄대기, 압박, 갈등이 표출될 텐데 걱정입니다. 사심이 작용하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난 공천 때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지금 또 박영준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위원회가 활동 중인데요. 그러나 통합은 한국당이 주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도 순리고요. 혁신통합위원회가 당초에는 박형준, 안형환, 김은혜 등 이명박계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서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명박계가 여차할 때 이 조직을 독자 신당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공천 지분을 노리고 참여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 행보인데요. 귀국하자마자 중도 실용의 제3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개인이 볼 때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나라를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단 호랑이 굴, 즉 통합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호남도 놓치기 싫고 손에 피는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3당으로 총선을 치른 후에 자민련처럼 어느 정도 의원을 확보한 후에 한국당이 흔들리면 그때 가서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보수 우파를 끌어안는다, 이런 착각도 할 수 있는데요. 독일, 미국에서 마라톤을 뛰면서 사업가 출신답게 정치를 마라톤으로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심 속으로는 차차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10년 넘게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치는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흙에서 연꽃 피우듯이 투쟁하고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보고 문재인 정권에 만일 찬성하지 않는다면 통합에 가세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인 씨는 지금이 제3세력이 나올 적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 총선 다음 대선은 더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치러야 할 공산이 크고 제3세력의 힘으로는 합종연행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지난 탄핵 때처럼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안철수의 대권 가도에도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3파전 4파전이 되면요 결국 민주당만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철수의 성향으로 볼 때 저는 통합에 가세할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광주로 제일 먼저 달려간 거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도 협상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쳐서 대략 절반 국민을 끌어들였고 민노총 또 시민단체 등 우군들도 많습니다. 80~90% 몰표를 준 호남 민심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이 총선을 기점으로 대권 경쟁 때문에 분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정치개혁 또 혁신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관행을 확 바꿔야 합니다. 장관으로 차출되면 국회의원 겸직하는 것도 못하게 해야 하고 한 1,500만 원쯤 되는 국회의원 세비에 각종 수당, 판공비, 정책개발비 등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는 돈을 공기업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되는 상임위도 못 가게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고요. 국회의원 자리가 재테크하는 곳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국회 관행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 철밥통 공무원들도 엄밀히 말하면 여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부처 정당 의원들과 공생관계로 호의호식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정당 조직까지 이번에 대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쉽게 확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복잡해서 초선 의원들은 짬밥에도 밀리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정책도 법안을 볼모로 한 의원들의 갑질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고요.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구설수나 비리의원들 방송에 나오면 뒤로 빠져서 국민이 잊을만 할 때까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정치 현안마다 한마디씩 교묘하게 훈수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돕고 목포에서 마치 종신제 국회의원처럼 하고 있는 이 박지원 의원 같은 터줏대감들 세대 교체를 위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모두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중진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안 좋은 물을 들이고 나쁜 관행 또 선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굽신거리면서 국민의 대표고 되고 나면 말끝마다 국민을 이용하고 팔아먹기만 합니다. 정말 달라진 21대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leep.